여러분, 하다 안 되면 도망치십시오. 이것이 잠시 죽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방법이면서 지면서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하다 안 되면 도망쳐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요, 상대와 싸우다가 도저히 내가 안 되면요, 무조건 주행랑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떼거지로 와서 보복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요, 상대와 싸우다가 제대로 한번 맞으면요, 바로 항복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 대만 맞고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는요, 앞뒤 안 거리고 무조건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컷 얻어맞고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너 죽을 줄 알아, 나중에 두고 봐. 이렇게 호기롭게 호통을 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요, 각 나라의 민족성을 풍자적으로 한 말입니다. 중국의 병법서 무경 10서에 보면요, 36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6개는요, 주행랑, 즉 도망가는 것으로 흔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개 병법서에는요, 1개에서 35개까지 모든 전략을 다 써보고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 36개 일단 후퇴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강한 적을 만나 싸움이 불리할 때는 일단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 바로 36개 중행랑, 즉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강한 적을 만나 싸움이 불리할 때는 일단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입니다. 병법서에서는요, 강한 적을 만났을 때 퇴각하여 다음 공격 기회를 엿보는 것은요, 허물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퇴각, 즉 도주는요, 병법에서 자주 쓰는 전략의 한 일환입니다. 손자 병법에도 병력이 열세면 물러나고 승산이 없을 때는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패배도 승리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리할 때 일단 퇴각하면요, 다시 싸울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기 있게 후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범죄 용의자들이 사용하는 1도, 2부, 300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3개입니다. 여기에서는 손자병법의 36개와 달리 주행랑이 1개로 옵니다. 1개, 즉 일단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개는요,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면 무조건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되면 백을 동원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비꼬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처럼 실천하는 범죄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요즘 신문이나 TV 매체를 통해서 유명인들이 극단적인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뉴스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1차적으로 떠나면 됩니다. 즉 하다 안 되면 1차적으로 도망을 쳐야 합니다. 동물들은요, 크게 아프면 자신만의 은신처에서 상처를 핥으면서요, 몸이 원상태로 돌아오기를 은신처에서 기다립니다. 시련에 빠진 사람한테 다 잘 될 거야, 이런 상투적인 말보다는요, 망하면 어때? 이런 말로 한번 위로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런 말이 더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를 때는요, 일단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즉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요, 용기의 문제이고 물러나는 것은 지혜의 문제랍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용기만 있으면 되지만 물러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물러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럽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은 한 발 물러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2보를 전진한다는 말입니다. 즉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현재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삶이 힘든 이유는요, 어떤 일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이런 집착이 나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지나간 옛날의 일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도 사업도 도박도 그놈의 본전 생각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잊을 것은 과감히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괴롭고 힘든 일도요, 일정 시간이 흘러서요,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당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나의 존재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대국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지금의 나를 보는 시각이 좀 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항상 이기려만 하고, 그리고 항상 나의 주장이 옳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끔은요, 스스로 물러나서 내 주변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인생은요, 마라톤이며 등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접어든 요즘은요, 더욱 실감나는 말입니다. 등산할 때 단숨에 올라가려면요, 일순간에 압도되어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더러는요, 힘들 때는 앞사람의 올라가는 발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전체를 조망하기보다는 딱히 힘들면 땅만 보고 구간 따라 올라가는 이른바 흐름과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등산하는 방법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극한의 마라톤은요, 조바심으로 한순간에 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42.195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듯이 한순간에 뛰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앞서간다고 해서 승부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가다 보면요, 내가 앞서가는 레이스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한번 이겼다고, 내가 한번 졌다고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오랜 시간 뛰어야만 하는 마라톤과 같은 인생은요, 완주만 해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다 안 되면 도망치십시오. 이것이 잠시 죽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방법이면서 지면서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